여러분 아침에 혹시 정치 기사 보셨습니까? 명청 갈등, 친명 분열, 정청래 패싱, 김민석 부상,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며칠째 기사들을 보다가 오히려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이상한데요? 정청래는 친명입니다. 박찬대도 친명입니다. 김민석도 친명입니다. 이재명도 친명입니다. 그러면 같은 편 아닙니까? 보통 정치 싸움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합니다. 친명과 반명, 친문과 비문, 친박과 비박.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같은 편 안에서 묘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진짜 질문은 정청래와 이재명이 싸우는가가 아닙니다. 왜 같은 편이 어느 순간 가장 위험한 경쟁자가 되는가?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기대만큼 못 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최소한 승리는 아니다. 정청래 대표가 말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들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저 이 5글자를 읽고 잠깐 멈췄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맞는 말입니다.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파장이 컸냐? 친명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말했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 표현만 놓고 보면 장동혁이 하는 말 아닌가. 같은 당, 같은 편, 야당 대표 하는 말이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더 보다 보니 이게 발언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나갈 때마다 정청래 대표가 화제성 쟁점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대의원 1인 1표제, 재판중지법, 당 안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순방 성과를 묻히게 만든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순방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환송 행사에 당 대표가 빠졌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친명 대표가 대통령 환송 행사에 안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정치권 사람들은 사진을 이상하게 봅니다. 우리는 사람 얼굴을 봅니다. 정치권은 배치를 봅니다. 누가 앞줄인가? 누가 옆에 섰는가? 누가 빠졌는가? 저도 처음에는 설마 저걸 가지고 해석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합니다. 정말 합니다. 사진 한 장, 공항 장면 한 컷, 기사 10개가 나옵니다. 이쯤 되면 정치 분석이 아니라 축구 VAR입니다. 확대하고, 정지시키고, 느린 화면으로 보고. 그런데 웃긴 건 그 분석이 틀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사진 배치 하나가 메시지가 됩니다. 환송 행사 불참이 발언 하나보다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정청래가 이재명한테 직접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안 간 겁니다. 근데 그 안감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탐정은 사건보다 패턴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긴장감이 생겼냐?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차기 당대표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 선거가 일반 선거랑 다릅니다. 왜냐?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가 2028년 23대 총선 공천권을 지기 때문입니다. 공천권이 뭐냐? 누가 민주당 후보로 선거에 나갈 수 있는지 그 결정권입니다. 당대표가 찍어주면 후보가 되고 안 찍어주면 민주당 로고 없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8월 17일 전당대회는 그냥 당대표 뽑는 행사가 아닙니다. 2028년 국회의원 총선의 사전 예약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현역 의원들, 의원 되고 싶은 예비 후보들이 지금 이 전당대회를 숨죽이고 보고 있습니다. 묘합니다, 여러분. 후보들이 누구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노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리직에서 내려와 출마하려 합니다. 송영길 의원 출마설도 있습니다. 정청래 친청계, 김민석 친명계 3파전 구도입니다. 송영길은 언제 등장하냐? 지방선거 직후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게 정청래 대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남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호남 표심은 항상 중요합니다. 3파전이 펼쳐지면 누가 먼저 단일화를 이루느냐가 관건입니다. 김민석과 송영길이 손잡으면 정청래 연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합종연행이 어떻게 되느냐가 8월 전당대회의 핵심 변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이제는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 이게 왜 재밌냐? 총리를 바꾼다는 발표입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김민석한테 전당대회 나가라고 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당대표 선거에 자기 사람을 밀어넣는 그림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새 인물을 보고드린다.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 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는 이재명 편입니다. 정청래 말고 내가 이재명을 더 잘 모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명계 안에서 누가 더 진짜 친명이냐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친명인데 나가 더 친명이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치라는 게 참, 저는 이쯤에서 뉴스를 좀 끊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명청 갈등의 본질은 발언 충돌이 아닙니다. 8월 17일 공천권 전쟁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대의원 1인 1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지금 전당대회 투표 구조를 보면 권리당원 표와 대의원 표가 있습니다. 대의원들이 일반 당원보다 표 비중이 큽니다. 그러면 대의원들한테 잘 보이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친명 조직력이 강한 김민석 쪽에 유리합니다. 정청래가 1인 1표를 밀면 어떻게 되냐? 일반 당원 수가 훨씬 많습니다. 정청래는 유튜브도 하고 SNS도 적극적으로 씁니다. 일반 당원들한테 얼굴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 방식을 바꾸는 게 사실상 자기한테 유리한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저 이거 보면서 체스가 생각났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내가 정하면 내가 이긴다. 정치에서 규칙 싸움이 실제 싸움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친명계가 왜 이걸 반대하냐? 김민석은 대의원 중심에서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커피가 한 잔 필요합니다. 저 이거 이해하고 나서 뉴스 보는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청래는 무엇을 하고 있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과 싸우고 있냐? 공개 자료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라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다. 저 이 정도면 칭찬을 넘어서 헌사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요. 저 이 표현 처음 봤을 때 잠깐 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루 전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했고 그게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순이 아닙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하나, 이재명 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친명계 당원표를 잃습니다. 둘, 당대표로서 독자적인 목소리도 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재명 대변인이지 당대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지금 정청래가 하고 있는 줄타기입니다. 어제는 정권을 비판하고 오늘은 대통령을 칭찬합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줄타기는 중심 잡는 게 기술이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의 진짜 중심이 나옵니다. 왜 같은 편이 가장 위험한 경쟁자가 되는지.
서울대 나온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과 경쟁합니다. 의사는 의사와 경쟁합니다. 같은 회사 동기는 같은 회사 동기와 경쟁합니다. 왜 그럴까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내 자리를 못 가져갑니다. 가까운 사람이 가져갑니다. 정치도 똑같습니다. 반명은 친명 지지층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친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경쟁자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이 가장 비슷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무서운 건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정청래가 무서운 건 반명계가 아닙니다. 친명계 안에서 자기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이상한 게 나옵니다. 약할 때는 안 싸웁니다. 강할 때 복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약할 때는 적이 보입니다. 강할 때는 미래가 보입니다. 2024년 윤석열 계엄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때 내부 갈등 얘기가 나왔냐?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한 방향을 봤습니다. 외부에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됩니다. 외부의 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내부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적이 있을 때는 뭉칩니다. 성공하면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순간 경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때 동지가 경쟁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갈등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면 정청래가 반 이재명을 선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별했습니까? 없습니다. 친명에서 이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갈등을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실제 갈등보다 갈등을 예상하는 심리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도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움직입니다. 정치도 비슷합니다. 미래 경쟁을 먼저 계산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차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은 현재보다 미래를 예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갈등이 없어도 갈등 이야기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실제 경쟁이 시작되지 않아도 경쟁 구도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실제 갈등일까요? 아니면 미래 갈등에 대한 예상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딱 한 장면만 보겠습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습니다. 수양대군이 누구냐? 세종의 아들입니다. 단종의 삼촌입니다. 같은 왕실입니다. 같은 편입니다. 같은 왕실 안에서 동지가 경쟁자가 됐습니다. 그 뒤로 조선 500년이 그 반복이었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인간은 안 바뀝니다. 노무현 정부도 비슷했습니다. 탄핵 여풍으로 압승한 뒤 다음 주자를 둘러싼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정동영, 유시민, 이해찬, 한명숙 다 같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경쟁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같았습니다. 친문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다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엔 뭉칩니다. 이기면 나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국익을 한번 봐야 합니다. 정당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권력 내부 경쟁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문제는 경쟁의 방식입니다. 정책 경쟁인가, 비전 경쟁인가, 국가 발전 경쟁인가, 아니면 계파 경쟁인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경쟁이라면 오히려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익은 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처음에는 정치기사 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니
조선왕조실록과 노무현 정부와 공천권 싸움과 대의원 1인 1표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저도 커피 한 잔이 더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명청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인간의 오래된 습관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이 있을 때는 뭉칩니다. 성공하면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순간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건 정청래와 이재명이 실제로 싸우고 있다는 증거보다 사람들이 이미 경쟁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정치권의 진짜 이야기는 갈등 자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사람들이 먼저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청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니 인간 이야기입니다. 권력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동안 반복된 역사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진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건강하게 경쟁하느냐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명청 갈등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조직에서 반복되는 아주 오래된 인간의 패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